자, 오늘 주제는요. 속전속결 12.16 대책. 이번엔 다를까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자, 대책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대책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 이 12.16 대책 갑자기 나왔죠. 이게 전혀 예상을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대책인데 이것도 또 역대급 대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12.16 대책을 바라본 시장 인식 한번 볼까요? 12.16 대책 하루 만에 서울 주택시장 패닉 상태에 패닉 상태에 빠졌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대책 발표로 시장은 혼란. 대출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 이럴수록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 자,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맥락입니다. 자,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뭐 자질구레한 것도 많지만 크게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세수 확대로 집값 잡겠다. 이 세금 폭탄의 세수 확대는 뭐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자,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초고가 아파트 15억, 시가 15억은 아예 대출 안 해주겠다. 한 채라도. 자, 이거 아주 강경하죠. 지금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시가라는 겁니다. 시가, 시세. 시세로 1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 안 해주겠다. 자, 그리고 그거를 갖다 15억이 넘어가는, 시가 10억 넘어가는 걸 초고가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가 아파트는 시가 9억이 시가입니다. 이것도 시가 9억 초과가 고가 아파트로 이거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차등 적용하겠다. 지금 LTV 40%잖아요. 근데 만약 9억이 넘어가면은 12억이다 그러면은 9억까지는 40% 대출을 해주고요. LTV 적용을 하고 나머지 3억은 20%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40%가 아니라 20%. 그래서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는 어때요? 주택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 대출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실수요자. 그렇죠? 그리고 1주택자들이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갈아타기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전문가들 뭐라고 하죠?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니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려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때는 아파트 투자에 대부분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삽니다. 예,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내 돈이 다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15억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대부분 투자하는 거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그 중에 대출 받아서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다? 전세를 끼고 투자하기 때문에 15억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죠. 전부 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무조건 현금을 다 들여서 사는 게 아닌데 그런 기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비영향권 구간. 지금 이게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자, 9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9억이 초과하는 것부터 이제 고가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이제 9억까지는 따라 오를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 풍선 효과, 규제의 풍선 효과입니다. 규제의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튈 것이다. 9억 이하의 아파트로.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이 풍선 효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지역적인 차별화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나 학군, 항상 중요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것들만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올라올 것이다. 9억까지는 최소한도 다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의 이 종부세의 추억 혹시 기억하시는지들 모르겠어요. 종부세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2005년도부터 이제 종부세가 시작이 됐는데 2005년, 2006년도에 2006년에 종부세 기준을 6억을 기준으로 6억 초과부터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죠. 투자하기 시작했어. 6억 이하.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6억 이하 매물로 올렸던 데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들이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 여기에 6억의 매물들이 막 투자자들이 움직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또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세금 강화. 아까 대출 규제죠. 지금 세금 강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까지 이제는 포함하겠다. 아주 강경합니다. 다주택자는 당연히 더 큰 폭의 세율 인상을 할 것이고요. 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환율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겠다. 한마디로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또 좀 무서운 건데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공시지가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세와 같이 점점 70% 수준, 80%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늘어나죠, 보유세가. 자, 그래서 세금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 근데 정말 유일한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느꼈던 게 있는데요. 자,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제가 강의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장특공제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년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거에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장특공제도 정상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상당히 효율적인 대책인 것 같은데 요 밑에가 아주 중요하죠. 단 조정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빼주겠다는 거죠. 근데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이게 매물이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시중에. 근데 제 결론은요. 매물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당수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의 상당수의 물건들은 이미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고요. 여기 요 조건에 맞는 10년 보유주택, 여기에 조건에 맞는 주택이 과연 지금 얼마나 있을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매물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량의 매물이 아닌 일부의 극히 일부의 매물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얘기대로 상당 부분의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질 거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대책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 서울은요. 특히 그중에서 강남권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초고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 특수 지역이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만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맞죠? 현금 많이 가지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 자, 서민은 서울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 수요가 많은 곳, 집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주고 집이 필요 없는 데들 있잖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작은 곳들, 공급 많은데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 데들은. 그런데 해주면 미분양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 대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투자 수요는 당연히 위축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단기간 조정받을 것, 요 얘기 기억하십시오. 단기간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거다. 물론 가격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일부의 수요, 규제에서 빠진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 자, 지금 수익형 부동산 쪽에는 그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반사 효과로 이 수익형 부동산 쪽,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일부의 수요가 이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내년에 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한 수요 억제 대책만 있고 이 공급 대책이 없잖아요. 아까 10년 뭐 보유한 거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겠다. 그런 게 물량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급 대책 없는 서울 집값은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는 있다. 집값을. 하지만 결국은 튀어오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단기간 조정 거쳐서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 추세, 저는 이제 추세 얘기를 가장 많이 드렸는데요. 이 추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부동산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규제가 나오죠. 계속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럼 시장은 이렇게 밑으로 꺾입니다. 꺾이지만은 다시 단기간에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시 오르더라. 반대로 시장이 하강 국면,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또 정부의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양책을 씁니다. 여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다시 이렇게 떨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갑니다. 하지만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승 국면도 단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몇 개월? 3, 4, 5개월, 3, 4개월 이 정도에 불과하고 다시 원래 추세대로 하락하더라. 이게 하나의 정답입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은 그렇게 흘러왔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락장은 규제책으로 오지 않고요. 단기간 조정 장세만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규제책으로 하락장이 오지 않는다. 상승과 하락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추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추세가 지금은 어떤 추세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거라는 걸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어떤 영향, 이런 작은 영향,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큰 파도를 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예, 그래서 미래를 남들과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먼저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지금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